그러고만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이게 지나가야지. 그리고 대통령의 지지율은 유시민이나 김어준이 그런다고 그래서 그거에 그렇게 흔들리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저는 그냥 너무 뭐 속을 끓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청와대는 일단 반응 안 보이는 게 맞다. 네, 그럼요. 김인석 대표도 여기에 대해서는 뭐 같아부터 저기도 마찬가지고요. 예. 당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김민석 당대표도 아마 뭐 저기 굉장히 의연하게 대할 테고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신경을 안 쓸 수는 없습니다. 너무 신경을 안 쓰면 또 신경 안 쓴다고 뭐라 그럽니다. 그것보다 이제 실제 영향이 네, 이제 네. 크기 때문에 이제 네. 어떤 식으로든 이제 민주진보 진영 내에서 좀 이 부분에 그렇습니다. 대해서는 어떻게 좀 중화시킬 건지를 그렇죠. 누군가 나서야 되는 사람은 필요하다고 누가? 저는. 누가 나설 수 있어요? 아니, 이해찬이 있어요? 누가 있어요? 만약 저는 제가 이해찬 총리님 요새 정말 너무 그리워하는데 이해찬 총리님도 안 계시잖아요. 그 지금 나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뭐 최근에 백낙정 이제 뭐 선생님 같은 경우는 나서서 이번 변호사 이제 전당대회 선생님은 이제 본인의 평가하셨죠. 평가를 하신 거죠. 그거는 이제 지그시 한번 밟아주신 거지. 나서서 유시민 너 그러지 마. 지금 이거 봐. 지금 우리 이게 굉장히 잘 돼야 돼. 네.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총선도 잘 이기고 그리고 대한민국도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한다고 제가 보기에 설득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제 관점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잘못한 것이 있다 없다라는 것은 이제 뭐 약간 차이는 할 수 있죠. 견해차는. 네. 근데 본질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잘못한 것이 없다 또는 잘못하는 일이 보이지 않는다는 쪽이고 다만 이것을 해결하는 네.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견해는 좀 다를 수 있겠구나. 속도는 당연하죠. 좀 너무 빠르구나라는 정도인데 네. 지금 당원 주권, 보안 수사권 이외에 뭐 다른 게 있습니까? 뭐 없어요. 중도 확장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아니 근데 이제 이건 조국 혁신당하고의 합당 문제가 굉장히 크죠. 합당이 안 된 거. 그 다음에 이른바 문재인 대통령 이른바 문파에 관련된 별로 존경심이 이 내부에 없는 거. 뉴 이재명에 대한 반감 이런 거는 상당히 크죠. 근데 이게 국정 뭐냐면 정치에서 일부지 않습니까? 그 일은 지금 아니 근데 조국 그게 합당이나 본인한테는 전부인데 어떻게 해요? 저는 본인한테 전부고 그건, 저는 예. 그것 때문에 저렇게 속이 상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제가 또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 강준만 예, 교수셨습니다. 그 20년 전에 열린 우리당 생길 때 그때 강준만 교수께서 엄청나게 비판하셨어요. 네. 왜냐하면 강준만 교수는 호남에 대한 말하자면 이제 애정이 있죠. 그렇지만 기본적인 애정을 갖고 있는데 민주당 니네들 버리고 열린우리당 나가가지고 인류를 만드는 거 이거 문제 있다. 호남을 버리는 거다. 그래가지고 정말 강준만 선생님이 그때 정말 저주를 할 정도로 세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셨고 그게 어느 만큼 먹혔죠. 먹히기도 해서 그 다음에 다시 민주당하고의 다시 통합 이거 되는데 시간이 걸렸잖아요. 그리고 민심에도 그랬지만 그것도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당시 그걸 어떻게 많은 분들이 강준만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강준만 교수는 그냥 교수 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찾아가고 그랬지만 그거 잘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 유시민은 그것보다 훨씬 더 파워도 있고 나름대로의 이 빙산이 있잖아요. 네. 그 빙산에 저기를 갖고 있고 그리고 뭐 조국 혁신당도 여전히 있고 또 유시민은 또 본인이 혹시 또 선수로 뛸지도 모르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할 방법이 저는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현실적인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유시민 작가 저렇게 하는 이유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까? 이재명 정부의 실패를 예견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계속 공격해서 실패하는 거를 정말로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겁니까? 저는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섞여 있다고 생각해요. 예. 다 섞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이게 유시민이 잘 하는 얘기인데 맨 상층부의 생각은 이거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것이야. 예. 우리 진영의 성공을 위한 것이야. 이렇게 가면 안 돼. 이게 맨 상층부의 생각이고요. 예. 가운데 층에는 야 이거 이러다가 정말 망하면 어떡하지? 이거에 대한 것도 있고 예. 그다음에 세 번째 정말 말 안 들어? 그래 그럼 안 되지 뒤집어 엎어야지. 이 세 가지가 한 사람의 생각에는 여러 가지 층위가 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냥 하나만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혹시
민주당은 살아 있고 이재명 정부는 실패된다. 뭐 이런 거 등식이 가능합니까? 그럼요. 그것도 가능하죠. 왜냐하면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잖아요. 지금 보세요. 지금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져야 그래야지 합당에 대한 여론이 생기겠죠. 그죠? 와. 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지지율을 떨어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우리 진영이 망하기를 바라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예. 궁극적으로는 우리 진영은 계속해서 가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너무 건방져. 너무 왕조처럼 굴어. 그러니까 좀 지지율은 떨어뜨려야 돼. 이러면서 그래야지 합당이든 이 세력에 관련된 뭐 균형이든 견제든 이런 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겠죠. 자격론은 아니지만 네. 유시민 작가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그 정도 이야기를 네. 뭐 예를 들어 군주다, 왕정이다. 네. 그 다음에 대리인을 내세워서 통치하려고 하고 장악하려고 한다. 이런 정도 발언을 해도 되는 위치에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올 김용옥 선생이 네. 호불호는 뭐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발언을 한다. 원로가 뭐 그런 이야기 하시면 당연하죠. 들을만하네. 또는 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백마통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는 그렇지 뭐 저런 원로가 그런 그런 얘기 할 말씀을 수도 할수 있지.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유시민은 제가 보기에는 유시민은 원로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아직도 굉장히 활동하고 이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원로로서 얘기한 게 아니라 정말 본인이 지금 얘기하는 게 평론의 단계를 넘어 지금 정치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난 지지율을 떨어뜨리겠다, 단기간에. 제 말씀은 이런 저는 겁니다. 원로 지식인 또는 원로 우리 사회에 이제 뭐 어르신들이 이렇게 하시는 발언으로서 우리가 이제 판단하면 되는 거죠. 그분들이 책임을 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유시민 작가는 실제로 수없이 많은 팬을 데리고 있죠. 있고 어제 그 인터뷰도 뭐 60만 회 이상의 조회수가 이렇게 나는 걸 보면 영향력이 막강한 만큼 저는 책임도 있어야 한다. 그것은 미디어 쪽이든 언론 쪽이든 아니면 비평가 평론가의 영역이든 그럼 그 책임의 영역에서는 사실 본인이 그 비판의 대상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충분히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이제 느꼈죠. 이거 민주당의 원래 지지층을 흔들어서 분열을 시켜놓고 네. 실제로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중도층의 이탈이었어요. 네. 최근 들어서는 이제 양태가 바뀌고 있어요.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는 민주당 내에도 한 40%, 45%가 이제 이재명 쪽으로 이렇게 있는 것을 더 흔들어 놓는. 네. 쉽게 얘기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지지 기반을 약화시키는 거죠. 요거 하나. 중도 확장을 약화시키고. 근데 중도는 이미 부동산이나 여러 가지 이제 정책 때문에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요걸 절묘하게 활용해서 이재명을 더 흔들어 버리자.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라는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네. 뭐 순진한 질문하고 있느냐 이제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김호준은 왜 저럴까? 왜냐하면 저는요, 이게요. 그러니까 제가 유시민한테 너무나 속상해하고 이러는 게 뭐냐면 저는 유시민을 왜냐하면 우리 진영의 큰 어른으로 생각을 했지 어느 정파의 거두라고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정확하게 그 정파의 거두입니다. 그 정파의 거두고 지금 당장은 조국 혁신당이나 문파나 솔직히 지금 센터가 없잖아요. 뭐 원내에도 누가 있습니까? 센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시민이 바깥에서 내가 센터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흔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작전 두 가지, 그러니까 중도로 넘어가려고 하는 거, 또 확장하려고 하는 거가 저거는 그야말로 무가치한 것까지는 아니고 저거는 별로 영향력이 없을 것이다. 그거 흔들고 그다음에 우리 쪽에 견고한 나를 지지하는 이쪽은 지금 이상해. 대통령 이상해. 그러니까 저거 하지 마. 이거 두 가지를 같이 흔드는 거지. 이건 정파에. 이건 뭐냐면 지금 유시민은요. 의원이나 당 대표나 이런 이름을 안 했을 뿐이지 정확하게 문파 플러스 조국 혁신당의 정치적인 센터입니다. 네. 그 사람의 정치적인 이익이 그렇다는데 어떡합니까?
유시민 작가는 계속 이렇게 할 것 같습니까? 계속 그럼요. 비판적 시각을 그럼요. 유지하고. 저는 그럴 거라고 보고요. 예. 제가 정말 제가 혹시 여러분들께 제가 이렇게 저렇게 뭐 대범하게 얘기해 화도 안 내고 막 이래 막 예. 이렇게 생각하신다 그러면은 이렇습니다. 제가 솔직히는 2월 달부터 너무 괴로워했어요. 그 정말 유시민의 이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이럴 수가 막 분노와 막 저도 막 증오와 뭐 하다가 저도 애도의 5단계를 거쳤어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다. 내가 저 사람은 자기의 이익에 따라 저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나는 여기에 대응할 수밖에 없다. 대응을 한다라는 건 이번 전당대회에서 여하튼 간에 어떤 상황이든 그걸 이겨냈고, 네. 이겨내고 김민석 당대표를 만들고 그다음에 지금부터는 정책으로 승부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을 견인해서 올리고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여기에서 만약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 저렇게 못 나옵니다. 네. 지금 다른 방법 없어요. 지금요. 지금 저렇게 나온 이유는 40%까지 지금 떨어졌기 때문에 저러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저쪽에도 마찬가지. 지금 와가지고 밟자라는 거거든요. 30 밑으로 떨어지면 우리 말 들을 거야. 예. 이 얘기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대통령이 이제 청와대 출입 기자들 상대로는 기자회견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실제로 시장이라는 것이 이제 정치 시장이 레거시 미디어가 있고 또 뉴미디어 쪽은 유튜버가 있으면 네. 다 모여서 실제 궁금한 거 다 물어봐라. 내가 좀 진솔하게 다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네. 하면서 이게 오해가 또 다른 오해를 낳으면서 계속 대통령 공격을 할 경우에 네. 방어를 결국 제3자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네. 대통령이 청와대 출입 기자를 만나서 기자간담회를 하듯이 뉴미디어 쪽에 있는 유튜버들을 다 불러놓고 예를 들어서 이런 형식으로 대화를 한다든지 이렇게가 좀 이야기를 좀 솔직담백하게 다 좀 털어놔버리면 아니, 근데 어떨까요? 저는 그게 긁어부스럼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요? 왜냐면 제가 얘기하는 뜻은 이래요. 상대가 감정적으로 나올 때는 그 감정의 원형이 되는 어떤 사건이든 어떤 뭐 문제든 이런 거를 자꾸 더 드러내면은 점점 악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쪽에서 왜냐하면 저도 제가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했던 것이 가령 합당 문제나 이런 거 있을 때도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하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대통령을 이용하잖아요. 저럴 때 제가 막 끌어오르고 막 그랬거든. 저 같으면 저럴 네, 때 막 다 불러가지고 내가 다 얘기할 거야 막 그러고 싶지만 그렇게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대통령에 대해서 기대하는 게 있어요. 네. 대통령은 그게 어떤 종류의 대통령이든 대통령의 격과 품위와 이런 거에서 기대하는 게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그렇게 드러낸다고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 있다가 또 한 번 이제 지금 이제 요게 좀 끝나고 나면은 이제 정기국회 그 개원 연설도 또 조금 있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네, 그때쯤 되면 또 한 번 기자회견 또 한 번 하실걸요?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마지막 기자회견 하신 게 바로 그 선거 지방선 끝나고 나서 한 번 예. 했고 요번에는 이제 돌아오시고 바로 다음 날 8월 달에 돌아오시고 난 다음 날 바로 또 했잖아요. 의도가 다른 게 있다면 대통령도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얘기를 다 못하니까 속상하실 겁니다. 아니 그래서 이걸 뭐 우회적으로라도 그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 있다. 만약에 이제 따로 만나서 대화가 충분히 가능하면 뭐 그렇게 푸는 것이 제일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공개적으로 대통령이 이렇게 오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누구 하나 뭐 이런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한다는 것이 네. 뭐 대통령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네, 저도 오히려 이런 것들을 대통령의 언어로 충분히 설명을 하면서 좀 풀어나가는 게 필요하지 아니 뭐 않겠느냐. 조금 더 있으면 그런 기회가 생길 텐데 그거를 항상 이런 식으로 풀 수는 없어요. 저는 대통령이 어느 때나 모든 거에 앞에 나서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해요. 예. 저는 뭐냐면 지금 저도 뭐 아시다시피 제가 또 속고려 하시는 것도 아시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솔직히 대통령의 이른바 정무 쪽이나 이런 쪽에 별로 이렇게 보필을 잘 받고 계시지 못합니다. 뭐 참모들이 잘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계속 하고 아주 계시고요. 뭐 정책실이고 비서실이고 못마땅해서 왜냐하면은 왜냐하면 제가 이거 보면 좀 알거든요. 저도 뭐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는 아주 잘 봤거든요. 네. 청와대가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잘 봤는데
그렇게 잘 일사불란하게 잘 굴러가지는 못해요. 네. 왜냐하면 더군다나 그래서 제가 좀 깝깝해서 왜냐하면 그래서 이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뭐냐면 대통령께서 너무 만기칠람하셔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정말 참모들이 모자라서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저는 지금 하여튼 그 두 가지 문제가 다 섞여서 대통령도 지금 이제 좀 뭔가 좀 약간의 스타일의 변화, 그다음에 약간 뭐 변화 이런 게 있을 때입니다. 저는요 지금 정계현 대표님께 한 가지 얘기 드리면은 제가 뭐 어저께 그저께 누가 보수 평론가가 나와서 얘기하는 것도 이거 들었는데 지금 저쪽도 신났잖아요. 보수 평론가도 지금 막 신났어요. 저 사람들은 말은 안 하지만 앞에 나와가지고 이때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3 밑으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무지 노력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신났는데 근데 그거에 우리가 너무 불안해하거나 이러는 것보다는 저는 이거는 있습니다. 이번에 이런 위기를 한번 겪는 게 이재명 정부를 위해서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지금 청와대 체제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이제 김민석 당대표가 이번에 나오셨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제 당청 관계도 좀 달라질 거고요. 그리고 뭐 지금 아시다시피 부동산에 관련돼서는 특히 당이 민심을 전하는 위치로 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도 해가지고 좀 달라지셔야 돼요. 그리고 대통령도 좀 달라지셔야 됩니다. 네. 저는 속도 조절도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요, 이런 얘기는 안 물어보시네. 저는요, 솔직히 지금 김민석 대표님이 이제 일주일 되셨잖아요. 일주일 되셨는데 제가 조금 불안한 게 저도 김민석 당대표의 성향도 잘 알고 뭐 이러는데 굉장히 믿고 이러는 건 있는데 지금 이제 대표님이나 대통령님이나 지금 너무 조금 문제로 여기는 게 너무 속전속결 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일을 동시다발적으로 잠도 안 자고 뭐 과제를 수십 가지 동시에 이제 수행하고 있죠. 왜냐하면 저도 굉장히 일을 빠르게 하는 성격이지만 정치 쪽에서는 일을 다 모든 걸 이슈를 드러낸다고 모든 게 풀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좀 속도를 너무 많이 내시는 게 좀 불안하거든요. 근데 대통령도 맨날 얘기하시는 게 요새도 그러시잖아요. 이제 속도를 좀 더 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물론 입법의 속도도 내야 되고 국정의 속도를 내야 되는 건 있지만 너무 속도를 강조하시는 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그 속도에 참모들이 못 따라가면 그 참모들의 속도를 좀 대통령이 맞춰줄 필요는 있다. 뭐 저도 그 생각을 하는 참모가 어떻게 대통령만큼 일을 잘 하겠습니까? 그럼요.